안녕하세요. 카카오 아이템 개발 파트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웨이드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고 있는 서버 개발자 해리입니다. 코 테스트가 있다면 TDD 묻고 BDD로 가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입한 BDD 그리고 그와 함께 사용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TDD, BDD를 우선 짚어보고 실제 사용한 코 테스트 프레임워크 설명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가시죠. TDD란 말 그대로 개발이 테스트 주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주도란 것은 테스트를 미리 작성하고 해당 테스트가 정상이 될 때까지 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테스트를 돌려 실패한 코드들을 수정한 다음 다시 테스트하는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그게 바로 TDD인가요? 일반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작성된 코드의 검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모든 경우가 TDD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 케이스 작성 관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후 해당 테스트 케이스에 맞춰 코드를 작성하는 것과 코드 작성 후 해당 코드가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TDD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자의 경우가 TD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알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코드 설계가 테스트 가능하게 작성되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변경에도 테스트 케이스가 먼저 작성되기 때문에 테스트 가능한 코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해리는 테스터블한 코드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테스터블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 가능한, 즉 테스트하기 쉽게 만들어진 코드를 말하는데요. 테스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할 모듈의 역할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모듈의 역할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스터블한 코드의 작성은 모듈 크기를 줄이는 설계를 유도하고 모듈 또는 계층 간의 커플링도 적게 만들어 유지보수와 확장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TDD가 테스터블한 코드 작성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해리가 이야기한 장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오, 역시 TDD 좋네요. 하지만 이 좋은 장점들을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지만 TDD가 잘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지속적인 테스트 케이스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이게 일정 관리나 리소스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커서가 아닐까요? 물론 귀찮은 게 제일 크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테스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TDD 도입에 따른 장점도 공감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천이 잘 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간의 증가, 이로 인한 일정 관리의 이슈, 쫓김에 의한 테스트 없이 위험한 배포, 이것은 기술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 위해서라도 테스트 케이스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려고 노력해봐야겠네요. 근데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마다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데요. 변수명 정하는 것도 힘든데 알맞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나 창작의 고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고민의 시간은 우리에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상상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작성된 요구사항이나 기획서가 바로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면 그런 고민은 줄고 비용 감소에 효과가 있겠죠? 어떻게 요구사항이나 기획서가 바로 테스트 케이스가 되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BDD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해리는 BDD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사용자의 행위를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개발해 나가는 것을 BDD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앞에서 해리가 힘들어하던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이미 정의된 사용자 행위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 사용자 행위들은 친절하게도 기획자분들이 작성한 요구사항이나 기획서에 적혀 있는데 이것을 개발자가 코드로 옮기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로 옮기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BDD에 관해 이미 많은 노력과 연구가 이루어져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식이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를 통해 작성된 기획서에 요구사항 하나하나씩을 구조화된 시나리오로 작성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구조는 given, when, then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given은 사용자 행위 시 주어진 환경을 서술하고 when은 실제 사용자의 행위를 서술합니다. 그리고 then은 그 행위에 따른 기대 결과를 서술하게 됩니다. 설명이 너무 많은데 간단한 예가 없을까요? 그럼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검수 기능을 추가하는 기획서가 하나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기획서에는 사용자에 대한 조건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와 그에 따른 기대 결과가 위와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검수 등록 필수 조건, 입력 사항, 그리고 등록 시 기대 결과. 이것을 given, when, then으로 구조화한다면 given에는 사용자의 현재 상황으로 로그인 상태, 본인 인증 상태가 서술이 되고 when에는 검수 등록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then에는 기대 결과인 검수 등록 진행 사항이 화면에 표시된다 등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됩니다. given, when, then을 보니 마치 기획서를 보는 것 같네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BDD로 작성된 테스트 코드를 보면 그 자체로 기획서와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획서의 내용이 모두 BDD 테스트 케이스로 작성이 된다면 빈틈없이 서비스 설계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제 테스트 케이스 작성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겠죠? 기획서를 진짜 꼼꼼히 읽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BDD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TDD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BDD라고 따로 구분했을까요? 그럼 이제 TDD, BDD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TDD와 BDD는 맨 처음 테스트 케이스 작성 관점상 구분이 있었던 것처럼 구분 지을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TDD와 BDD는 테스트 케이스 목적의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TDD의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할 모듈의 기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작성이 되고 BDD의 테스트 케이스는 시나리오 주체를 기준으로 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점에서 작성이 됩니다. 한국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계산기의 더하기 기능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DD의 테스트 케이스로 작성한다면 calculator 클래스의 add 함수가 요구사항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calculator.add 함수의 입력값과 그에 따른 기대치 결과값에 대한 검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BDD 테스트 케이스로 작성한다면 사용자가 더하기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숫자 하나를 입력하고 더하기를 누른 다음 숫자를 또 누르고 등호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된 두 값의 합이 표시되어야 한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코드상으로 동일하게 calculator.add가 최종 계산을 하게 되겠지만 테스트 케이스 안에서는 입력값들이 안전하게 add 인자로 들어가고 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는 일련의 사용자 행위 과정을 포함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BDD의 테스트 케이스가 TDD의 테스트 케이스의 묶음 같은 느낌이네요. 해리가 좋은 포인트를 이야기했는데요. BDD는 TDD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TDD의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유저 시나리오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BDD의 테스트 케이스만으로는 완벽하지 못하고 BDD의 테스트 케이스로 시나리오 검증을 하고 해당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각 모듈들은 TDD의 테스트 케이스로 검증을 해야 기대하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BDD와 TDD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BDD와 TDD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작 사이클을 그려본다면 BDD 사이클에 TDD 사이클이 더해지는 구조로 그려지게 됩니다. TDD 사이클의 테스트 케이스가 통과되더라도 BDD 사이클의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할 수 있겠네요. 네, 계산기의 예제처럼 add 함수 자체의 동작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자 입력값을 제대로 함수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BDD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BDD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해보고 싶네요. BDD에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해리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다 보면 예외적인 입력값에 대한 테스트도 추가하고 커버리지를 높여갔던 경험이 있나요? 네, 함수 설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이한 입력값들을 테스트 케이스에 넣어보고 빠진 구현들을 찾아 추가했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죠? 해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입력값에 대한 설계를 놓친 것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설계 단계를 거쳐 코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맞아요. 코드를 막 작성 중에 기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누락된 기획을 추가하는 상황에서 설계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도 발생하여 코드 작성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배포까지 이뤄진 상황에서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획의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BDD에서는 입력값의 예외 케이스를 찾아서 추가하듯이 기획 시나리오의 빈틈들을 테스트 케이스 작성 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BDD를 통해 시나리오의 빈틈을 코드 작성 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 누락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BDD에서 확인 가능하냐면 예제에서처럼 주어진 조건이 누락된 것을 테스트 케이스에 서술된 스크립트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된 사용자가 기본 조건이면서 이것을 조금만 비틀어 대입해보면 그에 내포한 다른 이슈인 인증 방식 이슈가 추가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의 빈틈이란 것은 결국 기획 단계에서 빠진 부분들을 일정 연기 없이 추가하려다 누더기 코드를 만들어내는 사태의 원인이 됩니다. 아, 예제로 알려주시니 더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실제 설계가 이뤄지기 전에 BDD의 테스트 케이스 작성만으로 시나리오 검증과 그로 인한 리스크 감소의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충실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더 탄탄한 서비스 설계가 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빨리 적용해 봐야겠네요. TDD와 BDD의 차이를 테이블로 그려보고 머리에 담아두면 나중에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 좋을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해리, 요새 BDD를 열심히 하고 있던데 대단하네요. 저한테 알려줄 것이 있다면서요? 네, 웨이드. BDD의 매력에 빠져서 제가 하고 있는 코틀린 프로젝트에 맞는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뭐가 있나 찾던 중에 이런 걸 찾았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코테스트란 녀석입니다. 오, 코틀린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름이 이미 코틀린스럽고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좋은 건가요? 네, 코테스트는 코틀린에서 지원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다양한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데 BDD 스타일과 TDD 스타일 모두 가능하게 해줍니다. 스타일이란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씩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우선 BDD와 TDD를 지원하는 스타일을 알려드리면 BDD에는 Behavior Spec, Feature Spec이란 게 있고 TDD에는 Annotation Spec, Expect Spec이란 게 있습니다. 코테스트에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일단 주요한 이 네 가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점 정리처럼 경험에 따라 딱 쓸만한 것만 알려주는 거 저 너무 좋아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스타일은 Behavior Spec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BDD를 기분, when, then, 시나리오 서술 구조로 지원합니다. 구조가 확 와닿는 스타일이네요. 네, 이제 샘플을 보시면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겁니다. 샘플은 기본적으로 처음 예제로 이야기했던 이모티콘 스튜디오 검수 기획을 바탕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비헤이비어 스펙을 사용하면 코드에서처럼 기분, when, then을 나누어서 유저 시나리오를 코드에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분, when, then 이외에 end 블럭도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해당 블럭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위 분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위 분기의 장점은 뭐가 있나요? 중복된 서술을 재입력하지 않아도 상위에 서술된 동일한 내용을 테스트 케이스 결과에 출력할 수 있고 같은 상위 코드 블럭을 사용함으로써 변수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드에 서술된 내용이 들어가서 좋아 보이긴 한데 이렇게 저렇게 추가 코드가 많아지면 보기 불편할 것 같은데요? 테스트 케이스를 에디터에서 실행했을 때 결과화면에 표시되는 디스크립션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궁금한데요? 짜잔! 바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아, 내용이 진짜 기획서처럼 나열돼서 보기 좋네요. 디스크립션 안에 변수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피처 스펙 스타일입니다. 피처 스펙 스타일은 BDD를 피처 시나리오 구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DD 하면 기분, when, then이 익숙한데 피처 시나리오로 따로 있는 이유가 뭔가요?
BDD의 given, when, then을 구조화하기 이전에 기능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 더 구조화하지 않고 그 단계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나리오의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그 기능에 대해서만 쓰여진 기획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메일을 가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라는 소프트웨어 기능만 서술되어 있는 시나리오에서 굳이 더 구조화해서 given, when, then까지 가지 않고 기능 검증을 하고 싶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BDD 툴로 유명한 쿠컴버가 피처, 시나리오, given, when, then 순으로 BDD 서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따라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어떤 거로든 가능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골라 쓸 수 있어 스타일이란 말을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피처, 시나리오 구조로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헤이비어 스펙의 DSL 구조와 큰 차이가 없으니 디스크립션만 신경 쓰면 어떤 거로든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많은 JVM 언어 개발자분들에게 익숙한 JUnit 스타일의 어노테이션 기반 테스트를 지원하는 어노테이션 스펙 스타일입니다. 그럼 이것은 앞서 설명해 준 것과 다르게 TDD 형태에 사용되겠네요. 맞습니다. 코테스트의 장점은 BDD뿐만 아니라 TDD 형태의 테스트 케이스 작성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코테스트를 사용하면 이 하나로 TDD와 BDD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은 정말 JUnit과 똑같은가요? 코드를 보시면 테스트 어노테이션이 눈에 들어오시죠? 코드 형태가 JUnit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작성 형식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스타일은 expect spec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방금 보여드린 어노테이션 스펙의 어노테이션 방식이 아닌 behavior 스펙이나 피처 스펙처럼 DSL 형식으로 TDD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역시 대세는 DSL이죠. 코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보셨던 것과 비슷하니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렇네요. 근데 컨텍스트란 게 있네요. 네, JUnit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가 expect 블럭 하나랑 같다고 볼 수 있고 컨텍스트 블럭은 expect를 그룹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테스트 파일에 여러 컨텍스트를 둘 수도 있겠네요. 좋네요. 해리, 그런데 테스트 케이스들을 보다 보니 중간중간 사용한 함수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들도 모두 코 테스트에 포함된 유틸 함수들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코테스트에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본 코테스트와 잘 맞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됩니다. 혼자만 알지 말고 빨리 말해봐요. 네, 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모케이입니다. 이름이 모키토와 비슷한데 역시 모킹 지원 라이브러리인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킹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니 주요 기능 몇 가지를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 긴 설명보다 짧고 굵은 게 좋습니다.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테스트해야 할 실제 모듈 이외에 의존성을 가진 라이브러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오동작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오염시키기도 하는데 모킹이란 기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짜, 즉 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케이라고만 호출하면 되는 건가 보네요. 초기화가 진짜 간단하네요. 네, 그렇게 변수를 초기화하고 가짜로 동작해야 할 기능을 에브리를 이용해서 사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거는 간단한 예제인데 함수 입력 인자를 이용해서 응답값을 사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 제가 또 그런 건 찾아서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또 뭔가요? 모킹을 했으니 이제 모듈의 동작을 검증하는 기능인 verify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하는 DSL이 마치 문장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보기 편하네요. 네, 근데 shouldbe는 모K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코테스트의 매처입니다. 기본적인 검증은 매처로 이루어지지만 모K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검증이 가능합니다. 코드에서 보이는 verify 블럭이 가장 중요한 검증 기능을 제공하는데 코드를 읽어보시면 exactly 1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블럭 안에 사용하는 함수가 반드시 1회 호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호출 횟수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erify 블럭 안에서 호출되는 함수들의 인자값 역시 실제 value, type 검증도 가능합니다. 오, 빈틈없이 검증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특별한 코드가 추가 코드 없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냥은 아니고 코드에서처럼
이모티콘 레포지토리.save의 인자값이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모티콘 레포지토리를 스파이 K를 통해서 초기화해줘야 합니다. 사실 베리파이 블럭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객체들은 모두 모기여야 합니다. 빨리 해보고 싶네요. 이 코드들을 받아다가 제가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학습하면서 만든 예제를 깃허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소중한 자료니 스타를 꼭 눌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에 새롭게 만들어야 할 서비스가 있는데 코테스트와 모케이를 적용해서 진짜 멋진 BDD를 빨리 해보고 싶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리는 BDD를 직접 해보니까 어땠나요? 일단 서비스 개발 완료 이후 추가되는 기능들에 대한 검증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래에는 서버 사이드의 화두인 MSA에 맞춰 복잡하고 많은 서버군들의 테스트와 유지보수 또한 뜨거운 이슈입니다. 많은 서버들의 유지보수를 위한 테스트 수행을 위해 테스트 자동화는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방금 해리가 이야기했듯이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에 대한 검증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을 더 부각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더 넓은 테스트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BDD에 대한 필요성은 더 커지고 BDD를 통한 테스트 케이스 작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BDD 도입에 대한 실천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정리하면 BDD는 TDD의 장점과 더불어 기획서를 통한 테스트 케이스 작성으로 작성에 대한 비용 감소, TDD보다도 더 넓은 테스트 커버리지 확보 가능, 설계 변경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서비스의 이해도 증가 등의 효과를 추가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BDD의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통해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비개발자분들과 서비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원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테스트를 활용하면 BDD를 더 쉽게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드린 BDD와 코테스트를 기억하시고 한 번 더 학습해 보시면 더 편한 개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갔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늘어난 시간에 더 유익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는 시간이 늘어나면 뭘 할 건가요? 저는 평소에 하던 레이싱 게임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웨이드는 당연히 트와이스 덕질이겠죠? 원스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발표 제목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코테스트로 TDD 받고 BDD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웨이드 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